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하우스의 웰컴 투 마우스. 오늘은 MC 룬시아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이제 하우스 씬의 OG부터 MG까지 모두 아우르는 댄서라고 유명하시죠? 디오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우스 댄서 김도현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우연치 않게 하우스 댄스의 매력에 빠져서 입문을 하게 됐고, 하우스 댄스 팀 둔가, 인더 하우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치 서퍼즈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채널 언더그라운드라는 댄스 쇼케이스와 하우스 뮤직 플레잉 파티 이벤트와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같이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 언더그라운드는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클럽 베뉴라는 이태원의 공간에서 처음 접했던 이제 행사인데, 보니까 엄청 많은 그 댄서 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 채널 언더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널 언더그라운드는 사실 이제 이것을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하우스 댄서로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2000년도 초중반 때인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언더그라운드 하우스 음악들을 들려주는 하우스 클럽들이 꽤 많았었다라고 기억하거든요.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고 되게 위기감을 느껴서 이걸 좀 저희 내부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하우스 뮤직을 중심으로 하는 파티가 가장 메인 컨셉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댄서분들 그리고 댄스 컬처를 중심 코드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구성을 해서 매년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해서 올해 11주년 차를 맞이하고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엄청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보니까 그 디지털 소울 뮤직이라는 파티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좀 더 DJ 림님이나 뭐 치마님처럼 이제 DJ랑 댄서랑 좀 더 융합적인 파티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제 파티를 뭐 좀 더 그 정체성을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좀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디지털 소울 뮤직 때도 저도 이제 좀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기억에 남아져 있는데, 사실 저희 채널 언더그라운드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원래 처음은 시작하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 행사를 시작할 때 당시에 하우스 댄서의 인구 자체가 줄고 있었고, 그 하우스 댄스에 대한 인기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시작한 디지털 소울 뮤직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게, 하우스 댄스 씬에 있는 인구 자체가 조금 더 그때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희 때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중심으로 하는 행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 또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디오그래퍼 분도 이제 크루로서 같이 함께하게 되고, 그 촬영물들을 이제 온라인상에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은 그것보다는 이런 쇼케이스 중심적인 그것들을 중심으로 소비하게 되는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돌아가서 하우스 댄서 씬이 조금 이제 줄어든 기점으로 채널 언더그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 하우스 댄서분들이 여러 장르 중에서 하우스를 주 장르로 선택하는 배경이 좀 주로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제가 시작할 때랑 이제 저랑 한 세대 정도, 뭐 예를 들면 한 세대를 한 10여 년 가까이라고 잡았을 때 지금 한 대략 2.5세대에서 3세대까지라고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세대마다 다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뭐랄까
정말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하우스라는 장르라는 부분만 알지 동작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일단은 모든 춤을 추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내가 그걸 하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예술 장르는 다 그런 것들이 기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공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어 많은 친구들 후배님들 뭐 학생분들을 보면은 이런 음악적인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도 같이 시작한 부분도 많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팀 인다하우스도 하시고 최근에 팀 빗설퍼즈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 제자를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교수님으로도 또 계시고 또 여러 워크숍도 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딱 기억나는 제자를 꼭 한 분 꼽아보자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이거 방송에 내보내기 되게 힘든 주제인데 아니 저는 이제 그 어떤 시대적인 기점별로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더 좋았다, 뭐 훌륭했다, 사랑스럽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편하게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은 예전에 인다하우스 멤버였던 한진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요즘에는 꼭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어,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재능이 뛰어난 친구인데 뭐랄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 재능의 꽃을 다 못 피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워서 더 기억에 남고 뭐 지금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빗서퍼즈라는 팀의 친구들은 어, 팀원이자 형 동생이자 또 때로는 이제 제가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어떤 다음 세대의 주자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하우스댄스 씬이 한 번쯤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급락해서 인구가 거의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견 댄서분들이 좀 씬을 많이 떠났었던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그때까지 내려오던 지식들이 같이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지식들 아니면 또 그 이후의 지식들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전달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저와 작업하는 그 친구들이 좀 더 아직은 인상적이긴 합니다. 네. 네, 팀을 이제 구분해서 보면 확실히 빗설퍼즈 분들이 엄청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가르치거나 같이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할 때 약간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진다.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셨나요? 아, 네. 일단 제일 적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12살이고요. 제일 많이 나이 차이 나는 게 19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숫자 들으시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일단은 피지컬적인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제 따라가기 힘들죠. 그리고 노는 것도 그 친구들은 굉장히 에너지 있게 노는데 저는 사실 하루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쓰면은 자야 되거든요. 아 참고로 제게 나이가 80년생 올해로 43인데 뭐 아직 늙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이제 젊다라고도 아직 생각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그런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젊은 세대 말고 이제 그 아까 언급해주신 한진희님처럼 뭔가 전업으로 이제 댄서의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뭐 여러 환경적으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댄서 씬에서 이제 약간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생계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접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사실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서 느껴지는 그런 뭐랄까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이랑 이런 것들은 그런 돈이라는 매개와 연결되기 쉽지가 않고 또 그것들을
예술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댄스라는 직업을 뒤로 하고 이제 사회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직장인이기도 하고 뭐 학부형이 되기도 했고 하지만 춤 자체는 아직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춤을 또 같이 함께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느꼈던 행복들을 다시 느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서 댄스라는 어떤 문화를 그리고 이 그라운드를 떠나시더라도 춤이라는 매개 자체는 그냥 즐겁게 하나의 도구로서 장난감처럼 계속 즐겨 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OG부터 MG를 아우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현역을 활동하셨잖아요. 그걸 놓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저 개인을 분석을 할 때 스스로를 분석할 때 저는 아티스트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맨에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결과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만족을 크게 하고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한 좀 욕심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제가 이제 뭐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또는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든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멋있는 하우스 댄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은퇴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그거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되게 오래 저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건 그냥 사는 이야기인데 운이 좋게도 저는 굉장히 좋은 분들을 제가 어려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뭐 동생들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 같이 이제 교류하고 있는 이제 댄서 분들이 아닌 DJ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영감과 어떤 위로 같은 것들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프로페셔널 댄서라고 했을 때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면에 잘 나오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고급 바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 먹는 거에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게으르다고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랑스럽게도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가 좀 몇 번 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댄스씬 전체가 그 어쨌든 이제 하우스 댄스라는 장르가 있다면 그 장르의 기본이 되는 어떤 구조들이 있잖아요. 뭐 기본 동작이랄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동작의 원리나 이런 명칭들까지도 이제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해외 댄스 비디오 그 VHS라고 하죠. 그 비디오 테이프 구에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동작들 그냥 카피를 하고 그 명칭이 모른 채로 또는 그 명칭 그러니까 그 동작이 어떻게 또 디벨롭될 수 있는지는 원리도 모른 채로 그냥 계속 그 데이터들만을 가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춤을 췄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댄스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2010년대 넘어갈 때까지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인터내셔널한 그런 컴페티션에서 결과를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워낙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우호적인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K-팝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좀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어서 사실 이제 올드스쿨로 분류되는 뭐 브레이킹, 팝핑, 락킹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 뭐 지금까지도 탑 클래스 댄서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뭐랄까 그냥 저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뭐 해외 그러니까 뭐 서양권 또는 같은 동아시아권을 가더라도 하우스 댄서들은 약간은 저평가되는 느낌. 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도 분석했을 때는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랄까 그냥 정말로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 댄서들도 그렇게 모자른 레벨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사위원으로도 초빙이 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초청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거고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떤 하우스 댄스 씬에서도 큰 영향을 차지하는지. DDJ라고 하더라고요. 댄서 DJ.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DDJ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도 꽤 있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 저는 그냥 앞에 상황들이 계속 이제 다 엮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대 클럽 씬의 몰락 그리고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베뉴들이 많지 않았고 그런 음악들을 들을 만한 공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DDJ로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아니었을까. 동기를 주기에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긴 합니다.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약간 홈데이제잉 형식으로는 하신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DDJ라는 관념, 그러니까 댄서와 DJ가 공존하는 개념으로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스트리밍 시대,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가 그걸 굉장히 많이 바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런 DJ 분들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은 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댄서들의 바이브, 댄서들이 원하는 어떤 무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주변 뭐 후배분들이나 이렇게 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성향을 발견했을 때는 디제잉을 꼭 해봐라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하우스 댄스를 비롯한 스트리트 댄스는 대부분 다 음악을 중심으로 퍼포밍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그런 정보 또는 접근들이 굉장히 좀 넓고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DJ가 굉장히 적합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하우스 댄서 분들 있다면은 꼭 DJ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썬데이 하우스 안에서 이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DJ 양성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웰컴 투 마이 하우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디오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en.
Radio.